안녕하세요. 첨단물리 실험 수업에서 입자물리 2주차 실험 수업을 맡게 된 김보배입니다. 입자물리 2주차 실험은 실리콘 포토 멀티플라이어의 특성 조사입니다. 실험 목표를 먼저 말씀드리고 검출기에 대해 간단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험에서 사용하는 실리콘 포토 멀티플라이어, 줄여서 SIPM이라고 언급을 하겠습니다. 이 SIPM의 구조와 작동 원리, 그리고 실험 장비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드리고, 실험 세팅과 실험 장비 제어를 위한 소프트웨어 조작, 그리고 데이터를 받고 받은 데이터를 가지고 엑셀로 분석하는 내용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실험 목표입니다. SIPM 교육용 장비를 사용을 해서 SIPM 검출기의 가장 큰 특성 중 하나인 단일 광자, 즉 싱글 포톤을 측정을 합니다. SIPM으로 측정된 데이터는 아래 그림과 같이 이렇게 히스토그램으로 나타나고, 이 피크 각각이 광자 0개, 1개, 2개, 3개, 4개에 해당을 합니다. 측정된 데이터를 제가 이렇게 제공을 해드리면 학생들이 직접 이 데이터의 피크들을 가우시안 함수로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하나하나 피팅을 해볼 것이고, 피팅하여 얻은 값인 측정된 값과 광자 개수 사이의 선형성을 확인을 해 볼 것입니다. 어떻게 SIPM이 단일 광자를 측정할 수 있는지는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SIPM을 설명하기 전에 검출기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검출기는 사전적 의미를 먼저 살펴보면 어떤 물체나 방사선, 화학물질 따위가 있는가를 가려내는 데 쓰는 장치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입자물리에서의 검출기는 어떤 입자가 검출기를 구성하는 물질을 지나면서 물질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에너지를 잃고 물질에서 다른 입자들을 생성을 해서 이 생성된 입자들을 읽어내는 장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입자 유무뿐만 아니라 입자의 에너지와 같은 정보들을 얻는 장치입니다. 검출기에 입사하는 입자의 종류에 따라서 물질과 상호작용이 달라지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전자의 경우 물질을 이온화 또는 역이시키고, 광자의 경우에는 에너지에 따라서 광전 효과, 컨버턴 효과, 상생성을 통해서 전자 또는 양정자가 만들어집니다. 검출기의 종류로는 이제 가스를 채워서 만든 검출기, 액체로 구성된 검출기, 실리콘 검출기와 같은 반도체 검출기를 포함하는 개념인 솔리드 스테이트 검출기, 그리고 신틸레이션 검출기와 광 검출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체로 구성된 검출기는 어떤 입자가 지나가면서 기체 원자 또는 분자와 상호작용을 하면서 에너지를 잃고, 기체 원자의 최외곽 전자가 방출이 되거나 최외곽 전자가 유기되었다가 다시 떨어지면서 X선과 같은 빛을 방출을 하게 되고, 방출된 이런 입자들을 신호로 읽어내게 됩니다. 어떤 입자가 실리콘 검출기를 통과하면서 에너지를 잃게 되면 실리콘 검출기 내부에서 전자전공쌍을 그만큼 만들어내고, 신틸레이션 검출기의 경우에는 어떤 입자가 지나가면서 에너지를 잃게 되면 그만큼의 단일 파장의 빛을 방출합니다. 신틸레이션 검출기의 경우에는 신틸레이션 검출기에서 방출한 빛을 읽어내기 위해서 광 검출기와 함께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그 광 검출기의 역할은 이제 빛을 전기 신호로 변환을 해서 측정을 하는 것입니다. 광 검출기의 종류로는 1주차 입자물리 실험에서 뮤온 측정할 때 사용을 했었던 PMT, 포토다이오드, 그리고 오늘 실험을 할 SIPM 등이 있습니다. 이제 SIPM 구조와 작동 원리를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광 검출기의 장단점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PMT와 실리콘 포토다이오드, SIPM을 비교를 했을 때 부피는 PMT가 제일 크고, 실리콘 포토다이오드랑 SIPM은 부피가 비교적 작은 편입니다. 구동전압은 PMT의 경우에는 종류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보통 몇천 볼트 정도 걸어주게 되고, 실리콘 포토다이오드는 수백 볼트, SIPM은 수십 볼트 이런 범위로 걸어서 사용을 합니다. 검출기 자체의 이제 증폭을 비교를 해보면 PMT가 10의 6승, 7승 정도로 증폭을 아주 크게 하고, 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실리콘 포토다이오드는 증폭을 거의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 실험할 때는 제 뒷단의 일렉트로닉스에서 증폭을 이제 많이 시켜주게 되고,
이 SIPM을 보시면은 증폭이 10에 5승, 6승 정도로 뭐 굉장히 증폭을 크게 해 주는 것을 알 수 있죠, 구동 전압에 비해서. 그래서 장단점만 놓고 본다면 그 SIPM은 실리콘 포토다이오드의 장점이랑 PMT의 장점을 다 갖는 장치라고 뭐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언급한 장단점 이외에 더 많은 장단점들이 있겠지만 여기서는 더 이상 뭐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SIPM의 구조와 동작 원리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 마이크로 픽셀로 아발란체 포토다이오드를 가지고 SIPM은 뭐 수천 수백 개의 마이크로 픽셀들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이 각각은 아발란체 포토다이오드가 항복 전압보다 높은 전압을 걸어서 사용을 하는 가이거 모드에서 동작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 그 오른쪽 상단은 PM 접합을 나타낸 그림이고 실리콘 포토다이오드의 작동 원리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그 실리콘에 옷감 원자를 넣어서 전자가 많고 상감 원자를 넣어서 전자가 적은 반도체를 각각 N형, P형 반도체라고 부르고 이를 접합시켜서 PM 접합을 만듭니다. 이 PN 접합에 역전압을 걸어줘서 검출기로 사용을 이제 주로 하는데 이 역전압을 걸었을 때 P에서는 전공이 많고 N에서는 전자가 더 많은데 이 전자 전공들이 PN 접합 양 끝단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 PM 접합 요 근처에서는 이 자유 전자, 자유 전공이 거의 없는 공핍 영역이 생깁니다. 이 공핍 영역으로 어떤 입자나 뭐 빛이 이렇게 지나가게 되면서 에너지를 잃으면 전자 전공 쌍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아발란체 포토다이오드는 이 포토다이오드랑 비슷하지만 차이점은 포토다이오드는 증폭이 거의 없고 아발란체 포토다이오드는 증폭이 아주 크다는 이제 점인데요. 아발란체 포토다이오드 역시 PM 접합을 베이스로 하고 뭐 전용적인 구조는 요 왼쪽 상단의 그림과 같습니다. 빛이 지나가면서 이 인트린직 영역 여기로 흡수가 되고 여기서 발생된 전자 전공 쌍이 이 역전압이 걸려 있기 때문에 전자는 N 플러스, 전공은 N P 플러스로 이동을 합니다. 이 P 영역 여기 이 영역에는 전기장이 아주 강하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영역에서 전자는 전기장에 의해서 가속이 되면서 실리콘 원자에 이제 충돌을 할 때마다 전자 전공 쌍을 만들게 되고 이런 연쇄 반응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면서 급격하게 신호가 이제 증폭이 됩니다. 오른쪽 아래는 다이오드 특성 곡선 이고 X축이 전압, Y축이 전류가 됩니다. 그래서 역전압을 걸었을 때 여기 왼쪽을 보시면 되고 이 일정한 전류가 이렇게 흐르다가 역전압을 계속 올리게 되면 그 PM 접합 사이에 강한 전기장이 걸리게 되고 그 공핍 영역에 있던 소수 캐리어들이 엄청 빠른 속도로 가속이 되면서 큰 전류가 이렇게 흐르게 되는데요. 이때를 브레이크 다운이라고 하고 이 그림에서 요 빨간색 선에 해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브레이크 다운이 일어나는 전압을 항복 전압이라고 하고 이 브레이크 다운이 일어나는 현상을 이용을 해서 SIPM을 구동을 시키는데요. 그 마이크로 픽셀인 아발란체 포토다이오드의 항복 전압보다 높은 전압을 이제 걸어 가지고 마이크로 픽셀에 광자가 들어올 경우 이제 엄청나게 큰 전류, 엄청 큰 신호를 이제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SIPM은 광자가 마이크로 픽셀 하나에 들어온다면 하나의 포톤으로 광자 두 개가 마이크로 픽셀 두 개에 들어간다면 두 개의 포톤에 해당하는 뭐 신호를 내기 때문에 이렇게 단일 광자의 측정이 가능하게 됩니다. 다음은 실험 장비 소개입니다. 실험 셋업 다이어그램이랑 요 실험 셋업을 한 장비 사진을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장비에 대한 설명을 드리자면 요 SP5600은 요 파워 서플라이 앤 앰플리피케이션 유닛이고 여기서는 이제 PSAU라고 이제 줄여서 부릅니다. 그래서 장비 이름대로 이 장비는 SIPM에 구동 전압을 주고 SIPM에서 나온 신호를 이제 증폭시켜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DT5720A는 디지타이저이고 뭐 SIPM에서 나온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뭐 바꿔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차지 인터그레이팅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은 이 SIPM에서 나온 신호를 적분을 해서
신호를 처리한다는 뜻입니다. 신호 처리에 대한 내용은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SP5601은 LED 펄스 제너레이션이고 SciPM에 입사시키는 LED 펄스를 만드는 장치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래 SP5650C는 요 SciPM을 부착한 모듈입니다. 사용된 SciPM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을 위해 이 페이지를 넣었고 실험에 사용된 SciPM은 하마마츠사의 S13360, 1350CS라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요 제품의 데이터 시트는 하마마츠 홈페이지 요 위에 있는 링크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고 데이터 시트에 이 제품의 특징을 더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신호가 어떻게 처리되는지와 데이터가 어떻게 저장되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LED 펄스 제너레이터에서 8 나노세컨드의 폭을 갖는 빛을 SciPM에 입사시켜 줄 거고 이 빛이 들어와서 SciPM에서 이 빛에 해당하는 신호인 전류를 만들게 됩니다. 네. 그리고 PSAU는 이 들어온 요 전류 신호를 전압 신호로 바꿔주고 신호를 이렇게 증폭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디지타이저는 이 증폭된 전압 신호를 요 아래 빨간 선에 이 해당하는 게이트가 요 오픈이 되어 있는 동안 들어온 이 신호를 다 적분을 합니다. 이 다른 신호들도 마찬가지로 이 게이트가 오픈되어 있는 동안 이 신호를 이제 적분을 해 줍니다. 그래서 이 실험을 할 때 SciPM에서 나온 신호를 잘 처리를 하려면은 이 디지타이저가 이 SciPM에서 만든 신호를 온전히 다 적분을 해 주기 위해 이렇게 적절한 게이트를 설정을 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디지타이저에서 처리한 신호는 이 적분된 값은 ADC라는 단위로 부르고 이 ADC는 아날로그 디지털 컨버터의 줄임말입니다. 이 ADC는 그냥 SciPM에서 나온 아날로그 신호를 일렉트로닉스에서 신호 처리를 통해서 변환된 신호로 나타내는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요 위에 그림은 실제 실험을 할 때 쓰는 소프트웨어에서 확인할 수 있는 화면이고 이 요 밑에서 제가 요 설명드렸던 거랑 이제 상하 반전이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보시면은 이 웨이브 화면은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신호를 확인할 수가 있고 이 흰 선으로 나타낸 게 SciPM에서 들어와서 요 증폭된 신호를 나타내고 위에 빨간 선은 게이트입니다. 그래서 요 게이트가 올라갔을 때 그러니까 이 오픈이 되어 있을 때 들어온 신호만 적분을 해서 이제 컴퓨터로 저장을 하게 되고 이 게이트가 닫혀 있을 때 들어온 신호는 이 디지타이저에서 이제 처리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장을 할 수 없겠죠. 그래서 이 신호들이 이제 컴퓨터에서 저장이 되는데 이 실험 장비에서는 히스토그램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히스토그램은 X축이 ADC고 Y축이 이벤트 수인 그래프로 이 이벤트라는 개념은 이 설정한 게이트에서 이 적분된 신호 하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자면 요 디지타이저 아래 이 그림에 주황색에 해당하는 이 첫 번째 큰 신호를 적분해서 예를 들어서 10 ADC에 해당을 하고 그러면은 이 이벤트 하나가 10 ADC 하나에 이렇게 쌓이게 되겠죠. 그리고 초록색에 해당하는 요 다음 신호들 두 개가 적분했을 때 예를 들어서 5 ADC라고 한다면 이 히스토그램에서는 5 ADC의 두 개의 이벤트가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히스토그램은 이런 개념이고 이제 위에 화면은 실제 실험에서 이벤트를 47만 개 정도 받았을 때에 나타내는 히스토그램입니다. 그래서 이 장비에서는 이제 데이터를 이제 ADC 값과 ADC에 쌓인 이벤트 수를 텍스트 파일로 이제 저장을 해 줍니다. 실제 실험 영상을 보여드리기 전에 이 실험 데이터 분석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동영상에서는 엑셀을 이용을 해서 가우시안 함수를 측정한 데이터에 피팅을 하는 방법을 이제 보여드릴 거고 그래서 사용한 가우시안 함수는 다음 형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X는 ADC에 해당을 하고 왜냐면 저희가 히스토그램에 그 피팅을 할 거기 때문에 X는 ADC에 해당을 하고 Y는 측정한 이벤트 수에 해당을 하겠죠.
그래서 A는 이 피크의 높이에 해당을 하게 되고 B는 피크의 평균 그리고 C는 피크의 폭에 해당됩니다. 요거는 나중에 뒤에서 화면을 보시면 좀 더 이해를 하기 쉬우실 것 같고 그래서 이 각각의 피크에 대해서 이 피칭을 해서 얻은 이 B, ADC의 평균 값을 가지고 이렇게 오른쪽 위에 있는 요 X축이 포톤 개수, Y축이 ADC 카운트로 이렇게 표시를 해서 Y는 AX로 피팅을 해서 이제 측정된 피크들과 이제 포톤의 개수 요 사이의 선형성을 확인을 하는 게 이번 실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동영상에서는 엑셀로 피팅을 하는 방법을 소개를 하지만 만약에 엑셀 말고도 본인이 다룰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으면은 다른 프로그램을 사용을 해서 데이터를 분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원래 기존에는 루트라는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간단한 코드를 짜서 데이터 분석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제 앞에서 설명드렸던 장비들을 가지고 실험 셋업을 해보고 데이터를 받아보겠습니다. 왼쪽에서부터 디지타이저, 펄스 제너레이터, PSAU 장비를 확인할 수가 있고 실험 셋업은 왼쪽이 그림과 같이 해줍니다. 먼저 일렉트로닉스들의 파워선을 연결을 해주고 펄스 제너레이터에 전원이 들어오는지를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PSAU 장비에 SciPM 모듈을 부착을 하고 펄스 제너레이터를 왼쪽에 위치시켜서 펄스 제너레이터에서 나오는 빛을 SciPM으로 쏴주기 위해서 옵티컬 파이버를 연결을 해줍니다. 그리고 SciPM에서 나오는 신호를 PSAU에서 증폭을 시켜서 그 신호를 디지타이저로 보내기 위해서 신호선을 연결해주고 펄스 제너레이터에서 익스터널 트리거를 주기 위해 디지타이저의 트리거 인으로 선을 연결해줍니다. 실험 셋업은 이렇게 하시면 되고 다음은 노트북 화면으로 넘어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왼쪽에 PSAU와 디지타이저를 컨트롤하는 박스가 있고 스타트 버튼을 눌러서 온을 확인합니다. 세팅에서 바이오스의 SciPM 구동 전압 55.25V를 입력을 하고 버튼을 누르면 오른쪽 모니터에 전압이 그만큼 걸리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증폭은 디폴트 값인 32dB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디지타이저를 켰을 때 오른쪽 화면에 디지타이저로 신호가 들어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히스토그램, 시간에 따른 전하량, 웨이브 등 이런 화면들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험을 할 때 중요한 것이 신호를 잘 읽어드리기 위해서 백그라운드 노이즈를 확인을 해서 적절한 스레숄드를 설정을 하는 것인데요. 이 스레숄드를 설정하면 스레숄드보다 낮은 값은 읽어드리지 않고 높은 값만 읽어드립니다. 검출기에서는 백그라운드 노이즈를 확인할 때 실험 셋업을 다 하고 신호 없이 데이터만 먼저 받아봐서 그러면은 검출기와 일렉트로닉스에서 오는 백그라운드 노이즈만 확인할 수 있고 이것보다 더 큰 스레숄드를 설정을 하면 백그라운드를 제외한 신호만 받아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PSAU 스테어케이스라는 기능이 있어서 스레숄드를 높여가면서 초당 몇 개의 이벤트가 들어오는지 스캔을 해줍니다. 스캔하고자 하는 스레숄드를 입력을 하면 이렇게 스레숄드에 따른 초당 이벤트 개수를 확인할 수가 있고 이 값을 가지고 실험에 적절한 스레숄드를 설정을 해줍니다. 다음은 웨이브 화면으로 오실로스코프에서 보는 화면과 같은 화면입니다. LED 펄스 제너레이션을 켰을 때 실시간으로 신호가 들어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줌을 당겨보면 게이트 하나와 실시간 신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게이트가 신호와 지금 잘 안 맞는데 그래서 왼쪽 하단에 있는 디지타이저의 게이트에서 폭과 위치를 바꿔가면서 신호 하나를 온전히 적분할 수 있는 값을 찾습니다. 적절한 게이트를 설정을 하고 히스토그램을 확인해 보면 SciPM이 단일 광자를 측정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히스토그램에서 각각 피크가 광자 0개, 1개, 2개, 3개 등등에 해당을 합니다. 이벤트를 30만 개 정도 받아서 저장을 하고 이 데이터를 가지고 엑셀을 이용을 해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엑셀을 실행을 시켜서 아까 받은 데이터를 열어보겠습니다. 데이터 텍스트 나누기에서 탭으로 텍스트 파일에 저장된 ADC 값과 이벤트 수를 구분해서 읽어드립니다. 데이터를 선택을 해서 삽입해서 분산형 그래프로 그려줍니다. 그래프를 확인해 보면은 광자 연계 1개, 2개, 3개, 4개에 해당하는 피크를 확인할 수가 있고 이제 각각의 피크에 대해서 피팅을 해보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가우시안 식을 왼쪽 위에 적어두었고 광자 연계에 해당하는 가우시안 파라미터들을 A0, B0, C형이라고 하겠습니다. 피팅은 데이터 분포와 가장 잘 맞는, 그러니까 데이터를 잘 설명하는 이 함수의 파라미터들을 찾는 것을 의미를 하고 엑셀에서는 먼저 가우시안 함수를 각각의 ADC를 넣어줘서 Y값을 계산을 해줍니다. 그리고 가우시안으로 계산한 값을 그래프에 그려줄 건데요. 데이터 선택에 추가를 눌러서 값을 추가해 줍니다. 그러면 가우시안으로 계산한 값들이 주황색으로 나타나고 그래프를 분산형에서 곡선이 있는 분산형으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리고 가우시안 파라미터 값인 A0, B0, C형을 바꿔가면서 모양을 먼저 확인해 볼 건데요. 자세히 확인하기 위해서 X축을 첫 번째 피크로 좀 줌을 시켜 보겠습니다. 첫 번째 피크가 보이고 A 값을 피크의 높이에 맞게 바꿔주면 주황색 선의 모양이 데이터와 비슷하게 바뀌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C 값을 2배로 늘려보면 폭이 더 넓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B 값을 바꿔가면 좌우로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카이스퀘어 값을 계산을 해줄 건데요. 데이터와 함수로 계산된 값을 빼서 제곱한 값입니다. 이 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데이터와 함수가 잘 맞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모든 ADC에 대해서 이 값을 더해주면 이 함수와 데이터가 얼마나 잘 맞는지를 수치적으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남아있는 다른 피크들에 대해서 이 작업을 반복해 줍니다. 동일한 작업이라 2배속으로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히스토그램을 눈으로 보고 피크의 높이와 위치 대략적인 값을 함수의 파라미터 값에 넣어줍니다. 광자 하나에 해당하는 피크를 설명하는 함수는 회색으로 나타나고 눈으로 보고 파라미터 값들을 바꿔주면서 가장 잘 맞아 보이는 값을 찾아봅니다. 아까와 동일하게 카이스퀘어 값을 계산을 해줍니다. 광자 2개에 해당하는 세 번째 피크에 대해서도 동일한 작업을 반복해줍니다. 광자 2개에 해당하는 피크를 설명하는 함수는 노란색으로 나타납니다. 나머지 피크들에 대해서도 동일한 작업을 반복해줍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피크를 설명하는 함수는 각각 파란색, 초록색, 남색, 갈색으로 그래프상에 나타납니다. 이제 카이스퀘어 값을 최소로 하는 피틱 파라미터들을 엑셀의 분석, 해찾기 기능으로 찾아볼 텐데, 먼저 분석에 해찾기 기능이 없다면 옵션 추가 기능에서 관리 옆에 이동 버튼을 눌러서 추가 기능의 해찾기 추가 기능을 클릭하고 확인을 눌러줍니다. 분석에 해찾기가 생겼다면 해찾기를 눌러서 목표 설정에 카이스퀘어 다 더한 값을 넣어주고 대상은 최소로 선택을 합니다. 변수 셀 변경에는 가우시안 함수 파라미터들을 넣어주고 해창기를 누르면 최소 자승법으로 함수 파라미터들을 구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2001, 10으로 설정했던 값이 2053, 0.87, 10.29로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 카이스퀘어 값 제곱값도 앞자리 4글자만 말씀드리면 3839에서 3837로 더 작아졌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다른 함수들에 대해서도 동일한 작업을 반복해 줍니다. 그리고 첫 번째, 두 번째 피크를 확대해서 보면은 아까 눈대중으로 맞췄을 때보다 더 잘 맞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피크에 대해서도 동일한 작업을 반복해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피크의 경우에는 마지막 피크에 해당하는 이벤트 수가 작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선 해찾기에 실패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때는 피크에 해당하는 ADC 범위를 다시 잘 잡아주고 적절한 파라미터 값을 다시 넣어주고 다시 해찾기 기능을 하면은 피팅이 잘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함수 모양과 이벤트 수가 작은 영역을 자세히 보고 싶으면 축 서식에서 로그 눈금 간격으로 설정을 해주면 더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광자 개수에 따른 측정된 ADC 평균값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소 자승법으로 얻은 함수 파라미터 b가 측정된 ADC 평균값을 의미하고 광자 개수를 x축에 측정된 ADC를 y축에 넣고 추세선을 선형으로 설정을 해서 r제곱 값을 차트에 표시, 수식 차트에 표시, 절편을 표시하면 선형 그래프가 그려지고 광자 개수와 측정된 ADC가 잘 맞는 것을, 그러니까 선형석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주차 실험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